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2일 기획재정부에서 안내한 2021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르면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에서 3년간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 기업 등 역시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그 밖에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방안 발표에 대해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2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가격 전망은 97로 1년 9개월 만에 10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주택가격 전망이 100 미만으로 나타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2일 부동산알 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2,798만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전용 84제곱미터의 계약금을 산정하면 20% 기준 1억 9,026만 원에 달했습니다. 통상 계약금 비중은 분양가의 20% 수준으로 책정되지만 최근 10%로 하향해 분양하는 단지들이 등장했습니다. 금융규제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신규 분양단지들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비중을 낮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이달 들어서 주택가격 전망이 1년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는 물론 대선을 앞두고 있다는 관망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신규 분양단지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계약금 비중을 낮추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요,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책 보는지 늘 항상 궁금해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보다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나의 투자의 길도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자, 그래서 오늘 유재성 대표님이 부자들이 아파트보다 상가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정말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나도 좀 자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좀 투자를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부자들은 또 이제 그 어떤 좀 이렇게 패턴으로 할까? 자, 물론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뭘 투자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파트를 꼽는 경우가 이제 작년까지도 이제 대부분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 이제 나온 이 이야기는 이제 KB 그 금융지주라고 그렇죠. KB 그 국민은행 여기에서 이제 그 경영 그 연구소에서 이제 계속 이제 부자 이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22년
부동산 보고서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자 지금까지는 계속 그렇죠. 아파트가 그래도 계속 1위를 하고 있어 부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그렇죠. 상가가 자, 뭐 1순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가가 아파트보다 선호도 1위에 이제 올라와 있다는 이것이 뭐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런지는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죠. 서울의 아파트값 정말 사놓기만 하면 끝없이 이제 올라갈 것만 같았던 서울의 이제 아파트도 심지어 지금 이제 강남 쪽에 있는 아파트들까지도 가격 조정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상당 부분 그렇죠. 거기에 대한 또 충격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주간 상승률로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이제 전주보다 0.02% 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하락폭 자체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것이 4주 연속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던 것이 멈춘 것도 좀 충격적인데 이것이 조금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락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지금 이제 25개구 중에서도 그렇죠. 지금 뭐 22개구 정도가 지금 하락이고 물론 여기에는 강남 3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한 2개구 정도가 이제 보합적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중랑구 쪽이 유일하게 지금 조금이지만 상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어쨌든 간에 22개구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뭐 나머지도 뭐 약보합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대부분이 하락이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강북 쪽이 좀 그렇죠.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뭐 2030 영끌이다라고 해서 또 집중적으로 강북 쪽에도 많이 투자가 됐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매수세가 빠지면서 지금 당장 이쪽이 나타나고 있고 자 지역별로 보자면 자 지금 서대문하고 지금 성북이 지금 가장 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지금 0.08까지 하락폭이 꽤 크죠. 지금 평균 하락폭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자 종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07까지 보이고 있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0.06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지금 강북 쪽에 그렇죠. 뭐 서대문, 성북, 종로, 지금 은평 그래도 작년 한 해 많이 올랐던 지역들인데 지금 여전히 하락에서도 또 크게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또 많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보자라면 자, 매도자도 그렇고요. 매수자도 그렇고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네, 움직임이 크게 없고 지금 뭐 거래 절벽 상황이다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매도자, 매수자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급매 위주로 지금 드물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요 지역들 같으면은 뭐 단지마다 다른 것들이 있겠지만 뭐 작게는 약 한 5천에서 뭐 8천 이 정도 좀 떨어진 지역들이 꽤 있고요. 자, 1억이 조금 넘게 떨어진 지역들 뭐 1억 5천까지 뭐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그 정도 뭐 33평이나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거래가 많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급매 위주로 아무래도 팔리다 보니까 하락 쪽으로 좀 많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아파트 값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보느냐.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서도 지금 주택가격 전망치가 그렇죠. 지금 뭐 거의 뭐 낮게 지금 100 이하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뭐 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4%가 올해도 집값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지금 전망들은 내놓고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중개업을 실제 하시는 지금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63% 정도가 올해는 집값이 하락할 거다. 자, 전혀 이제 반대죠.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하고 지금 현장에서 실제 중개를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전망이 엇갈릴 정도로 자, 물론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이나 뭐 수도권 특히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73% 정도가 지금 더 올라갈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나타나는 이유가
지금 뭐 공급 얘기는 많이 하지만 당장 공급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고 뭐 더더구나 지금 8월 달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전세가들이 또 올라가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현장에서 지금 뭐 중개업을 실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금매만 거래가 되는 데다가 또 이제 뭐 많이 저도 이제 좀 모니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와서 그렇죠. 아직까지도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뭐 매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지금 막 떨어진 것들이 막 나오고 뭐 이런 건 아직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선 좀 미시적으로 보는 거고 좀 시장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조금 거시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좀 시각차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뭐 이렇다 저렇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죠. 곤란한 뭐 이런 것들도 여기 단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주택시장 이제 안정화 뭐 이것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는 것들은 뭐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좀 합치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올 하반기 정도나 뭐 이제 한 내년 이제 상반기 정도 그러니까 올 하반기 정도쯤 되면 뭐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금 계속 상승 랠리만 했던 것들이 좀 꺾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물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자산가들, 부자들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분들이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 이제 세금에 대한 뭐 심리적인 것들도 있고 실질적인 것들도 있겠죠. 일단 뭐 양도세 같은 경우에 뭐 82.5%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이 남으면 뭐 많으면 8억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또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뭐 상당히 또 좀 큰 부담으로 올 수가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수를 줄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KB 지주 지금 경영연구소에 나온 지금 뭐 그 2022년 부동산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가장 처분을 해야 될 것 중에 또 1순위가 아파트로 올라가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부자들이 많이 눈독을 들이는 것이 아파트를 제치고 상가가 처음으로 지금 1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상황이 좀 바뀐 것도 있어요. 자, 좀 역설적인데요. 자,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상가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 과잉 쪽으로 되면서 별로 인기가 많이 없어서 그 선호도 쪽에 좀 밀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됐잖아요. 2020년, 뭐 2021년. 자, 2년 정도 지나면서 아무래도 상가 쪽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없거나 공급이 좀 늦춰지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급 쪽이 많았던 것들이 해소가 좀 된 부분도 많이 있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죠. 지금 업무용 빌딩 같은 것들이 오히려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당연히 좀 임대료가 낮아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약 한 계속 5%씩 지금 2년째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그렇죠. 뭐 상가나 빌딩 쪽으로 지금 많이 지금 오고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투자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아파트나 이제 이런 것들보다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전망을 해보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뭐 비용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투자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이런 상가나 업무용 요런 좀 시장에서는 좀 소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뭐 몇십억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뭐 아파트 좀 수준 아니면 아파트보다 조금 뭐 낮은 수준에서 뭐 몇억 아니면은 뭐 10억 뭐 좀 왔다 갔다 요 정도 소자본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상가라든지 뭐 그런 그 또 업무용 뭐 이렇게 사무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이런 쪽으로 해서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특히나
지금 상가 쪽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한 2년,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가격 반영이 많이 돼서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자라면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는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은 관심이 좀 흐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해서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가로 관심이 상당히 크게 쏠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지게 될 텐데요. 앞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정보 체크에서 여러분들 투자의 아이디어 모두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매주 화요일 부동산에 관한 나의 모든 궁금증 해결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와 또 1:1 상담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잠실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4억 3천만 원에서 6억 1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소자본으로 좀 상가 쪽에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소자본이라고 해서 그렇죠. 뭐 무작정 또 외곽으로 또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지가 중요하고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데, 자, 이왕이면 그렇죠. 강남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되겠죠. 자, 강남 3구 더더구나 지금 잠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실에 있는 투룸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 아니면 투룸 다세대 주택, 자,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6억에서 8억 정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쪽 잠시에 한 4억에서 6억대 정도라고 한다라면 그 정도 상가 아니면 사무실로도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요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는 의미에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실 쪽 입지부터 좀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한강 가까이 있죠, 당연히.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합니다. 잠실역 주변에 가보시면 국내 최고층 빌딩 123층에 555m, 그렇죠. 잠실 지금 롯데타워 그 업무타운이잖아요. 그 주변으로 많은 인프라들이 아주 잘 돼 있고, 자, 대형 개발 호재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 그런 곳들인데, 자, 여기에다가 잠실주공 5단지, 우성, 장미, 진주, 미성, 크로바 재건축들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산업부지가 들어서는데 땅만 거의 그렇죠. 10만 평이 좀 넘고 그렇죠. 사업비도 거의 2조 원 가까이 되는데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잠실 같은 경우는 현재도 엘스 한 5,600세대, 리센츠 한 5,500세대, 트리지움 한 3,600세대, 파크리오 한 6,800세대. 자, 우리가 엘리트8라고 하는 그렇죠. 바로 이 정말 고급 아파트들이 이미 한 2, 30억 다 넘어가는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짱짱하게 들어서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다가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도계위 지금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곧 진행이 되겠죠. 자, 잠실주공 5단지 이제 6,800세대로 거듭나죠. 자, 장미 1, 2, 3차 5,200세대 정도. 자, 진주 한 2,600세대, 미성 크로바 약 한 1,800세대, 여기에다가 우성 1, 2, 3차까지 하면 약 한 2,700세대, 19,000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다가 헬리오시티가 약 한 9,500세대 정도 되죠. 자, 둔천주공도 12,000세대로 거듭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 이쪽으로 고급 아파트들만 거의 7만 세대 가까이 이제 입주를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한 5년 늦어도 한 7년 이내에 거의 다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실역 주변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잠실역 주변의 개발 호재도 짱짱하죠. 지금 종합운동장 쪽이죠. 잠실 마이스 스포츠 단지라고 해서 코엑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그런 마이스나 코엑스 같은 잠실 제2코엑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자, 삼성역 쪽에 현대 글로벌 비센터라든지 탄천 개발이든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에 또 약 한
12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바로 그 위치가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뭐 올림픽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 석촌호수 엄청나게 또 그렇죠. 공원도 잘 되어 있죠.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와서 보면은요. 자, 잠실역 주변에 지금 롯데 업무타운이 있는 이쪽은 지금 이미 상업시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대규모 빌딩들이.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7만 세대 정도가 빼곡하게 들어오는데 상업적 이제 남아있는 개발 상업 요거밖에 안 남아 있어요. 바로 요 지역. 그러니까 잠실역 2호선과 몽촌토성역 8호선과 한성백제 9호선, 2호선, 8호선, 9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고 나중에 GTX A노선, C노선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바로 요 상업지역. 여기가 송파구 바로 방이동이라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있는 그런 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송파구 방이동 일단 입지부터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입지 좋은 거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한강변에 그 우수한 인프라까지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지역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잠실 업무단지 그렇죠. 뭐 아파트든지 오피스텔 다 둘러싼 상업지가 되겠고요. 자, 꼬마 근린상가로서 점포나 사무실로도 이용하는 다양한 업종이 가능하겠고, 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상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실권의 비주택 그것도 소액 투자인데 얼마나 소액이냐? 자, 4억 3천에서 6억이에요. 지금 이쪽이 제가 투룸이 한 6억에서 8억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쪽을 뭐 대출까지 활용한다라면 약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송파구 방이동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지역, 이번에는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3호선 신사역 이 역세권에 위치한 역시 또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현재 시세는 7억 3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잠원동 역시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한 투자금이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하면 잠원동, 그것도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이런 쪽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절세나 현금으로 원하는 자산가들이 상업용 쪽으로 많이 지금 오고 있죠. 자, 그런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강 가까이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잠실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다가 강남대로 상권과 가로수길 상권이 시작되는 바로 지역, 그게 바로 신사역인데 여기에서 도보 1분 거리인데요. 자, 지도를 제가 좀 보면은요. 자, 신사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3호선을 따라서 반포 쪽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쪽하고요. 지금 압구정 쪽에 있는 그렇죠. 지금 연결이 되는데 자, 압구정 쪽 지금 반포 쪽 어마어마한 고급 주택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당장 이제 5월입니다. 이제 겨우 한 2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자, 지금 강남역까지 들어와 있는 신분당선 우리가 황금열차라고 하는 바로 그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 5월이면 강남역에서 지금 신노년역, 신사역까지. 자, 그러면 여기가 2호선이고요. 여기가 9호선이고요. 여기가 7호선이고 여기가 3호선이에요. 자, 강남에 있는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이 완전히 다 환승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게 올 5월인데 이것이 개통이 되면 신사역까지 완전히 그렇죠. 이렇게 상권이 쭉쭉쭉쭉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2027년이 되면 청담하고 봉은사하고 삼성역, 자, 그러니까 현재도 압구정, 청담, 그렇죠. 자, 삼성까지 다 연결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이게 위례 신사선입니다. 이게 강남의 강남선이라고 하는 바로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3호선이지만 앞으로 신분당선과 위례 신사선까지 트리플 역세권인데 바로 거기에서 도보 1분 거리,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대규모 상가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상가다 보니까 당연히 유동 인구가 얼마나 좀 지나다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교통이 이렇게나 편리하다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뭐 최고 14층에 주차가 214대라는 쌍둥이에요. 광장 그런 큰 빌딩이 되겠고요. 자, 대지가 790평에 연면적인 무려
7,700평이나 되는 이제 막 준공이 완료된 그런 따끈따끈한 그런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무권리 권리금 없이 프랜차이즈 내가 직접 한번 경영해 보겠다. 아니면 안정적인 월세를 강남에서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금액이 7억 3천에서 한 9억 정도, 그러니까 10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강남에 내가 상가 투자하는 데는 어느 정도 그렇죠. 좀 저렴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내가 대출 활용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약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신사역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에 있는 연면적 7,700평의 어마어마한 광장형 쌍둥이 빌딩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서초구 잠원동 시세까지 따져봤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 궁금증 남아 계실 것 같아서 유재성 대표님이 부동산에 관한 나의 모든 궁금증 해결하기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이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상담 필요하신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겠죠.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또 변화하는 트렌드까지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잔다르크 박미희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입니다. 지난 20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죠.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면적의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기존의 주거지역은 18제곱미터에서 6제곱미터로,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제곱미터에서 15제곱미터로 기준이 강화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의 사각지대라고 불릴 수 있는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까지도 투자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달 말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지역, 바로 이제 강남 지역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 지역의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지역은 오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예로 잠실주공 5단지도 지금 재건축이 확정이 됐고요. 엊그제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60평형대가 80억대 거래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강남 지역의 땅값 자체들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두 지역 강남 지역으로 좀 선별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정보 체크 저희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볼 지역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예정인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5억 9천만 원에서 5억 9천5백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 바로 이제 강동구 고덕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자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특히나 재정비 사업이 기존에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지역 같은 경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정비가 지정이 됐다가 2014년도에 해제가 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눈여겨보셔야 할 투자 포인트가 9호선이 바로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9호선 샘터공원역에서 도보 1분밖에 채 걸리지 않는 초초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도 아닌 강남 지역에서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지금은 생활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일동역 주변 아래쪽으로 초중고등학교들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공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가장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내 집 바로 앞에 도보로도 직장까지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주 근접성을 또 자랑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가장 중요시하는 게 바로 이제 재개발 가능성 유망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입지를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은 상일동역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이제 9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에는 이제 4단계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이제 9호선 연장 사업으로 인해서 초역세권에 위치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블 역세권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바로 고덕 2-2지구가 되겠습니다. 5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을 형성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는 고덕 비즈밸리라는 강동구의 첨단 업무지구가 생겨난다는 큰 호재 자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중고등학교가 이렇게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 교육 환경 또한 굉장히 우수하고요. 지금 상일동 쪽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3년 전부터 해서 들어왔죠. 지금 34평형대가 뭐 17억, 18억 원, 이제 20억대를 이제 바라보는 그런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면서 지금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금 고덕 2-2지구 라인을 통해서 보신다면은 30년 된 이상의 다세대나 연립 단독주택들 용적률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이 지역을 임장 활동을 해보시더라도 이 지역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교통망 자체도 지금은 현재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서울시종 고속도로라든지 그리고 5호선 라인 그리고 앞으로 9호선 라인이 들어서면서 교통망 자체가 굉장히 크게 확충이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이 가능하겠고요. 지금은 5호선 라인이라든지 이런 교통망을 따라서 도심 지역의 직장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앞으로 이제 9호선 라인이 개통이 되게 된다면은 뭐 잠실이라든지 여의도까지 굉장히 최단 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도 이제 큰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호재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굉장히 밀고 있는 신속 통합 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작년부터 앞으로 이제 25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5년 동안 신속 통합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의 공급을 굉장히 확대를 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정비 사업, 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죠. 보통 한 10년 정도 보셨는데 이제는 민간 재개발 사업에서 서울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하면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러한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킨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지역
지역이 강동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후보지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충분히 고덕동 라인 눈여겨보시면은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거 고덕 1지구, 고덕 2-2지구, 고덕 2-1지구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바로 이제 고덕 2-2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입지가 가장 좋다라는 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5호선과 9호선을 동시에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하게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바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고덕 비즈밸리라는 업무 지역이 또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공원을 끼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다른 지구보다 신축의 비율이 제일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지역에 신축이 들어선다면 한 필지당 10세대 이하의 굉장히 작은 세대수로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데요. 신축의 비율도 제일 적게 형성이 되어 있고 입지 자체가 다른 지구보다 가장 좋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고덕 2-2지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 보면 어떻게 보면 입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업무 지역이 굉장히 업무 시설이 굉장히 부족했죠. 이제는 강동구의 첨단 업무 복합단지 비즈밸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뭐 차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보로 내 집 바로 앞에 고덕 비즈밸리가 펼쳐져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뭐 대기업, 중소기업 150여 개가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상업시설도 들어서고요. 뭐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서 인프라 자체가 더욱더 좋아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을 일으킬 만한 굉장히 큰 호재가 바로 내 집 앞에 9호선 라인과 고덕 비즈밸리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선다라고 투자 포인트가 적혀 있습니다. 뭐 호텔, 컨벤션뿐만 아니라 뭐 첨단 R&D, 대형 유통 상업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는데요. 이로 인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약 4만여 명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곳에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집을 구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광명 고양시에서만 이제 생겨났는데요. 이제는 강동구에 또 이케아까지 들어서면서 이제 많은 인구 유입, 유동 인구 이로 인해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샘터 공원역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급행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이 9호선 라인을 통해서 잠실이라든지 그리고 강남이라든지 여의도까지 바로 굉장히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굉장히 귀한 노선이 내 집 바로 앞에 생긴다. 추후에 5단계에서는 이제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큰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 정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9호선 연장도 있고 고덕 비즈밸리를 통해서 지금 입주 기업 확대도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과연 지금 이 지역 시세 어느 정도일까인데요. 자, 이사님, 이 지역 시세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재개발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도 아닌 이제 강남 지역이 되겠고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9호선 샘터 공원역이 바로 생깁니다. 반경 350m 이내에 집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정비 사업이 혹여나 좀 늦게 되더라도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는 용적률을 굉장히 높게 상향시켜 줄 수 있는 개발 사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낮게 용적률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역세권 시프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추후 건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만큼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호재를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투룸의 시세가요, 신축이
초이고 준공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5억 9천에서부터 5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지역이 전세 시세가 낮습니다. 주변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를 안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실제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2억 6천에서부터 2억 6,500만 원으로 강남권의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투자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전세 한 2번 정도 돌리시게 된다면 이제 9호선 라인도 이제 눈에 가시성이 확 보일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월세를 좀 나는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대출이 가능하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임대 금액 5천만 원에서 보증금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를 월세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2, 3호선 교대역 역세권에 위치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만나볼 텐데요. 현재 시세 5억 4,500만 원에서 5억 9,500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도 어떤 투자 포인트들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투자 만족도 그리고 이제 한 번쯤은 거주해보고 싶은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서초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워낙 이 지역은 인프라 자체가 또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 2인 가구 비중 굉장히 높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가 주택들이 또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강남 8학군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 방어 자체가 상당히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내가 굳이 멀리 나가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지역. 특히나 이제 강남의 가격이 비싼 이유가 호재도 호재지만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일자리들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서초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같은 서초구 라인의 방배동 쪽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답사를 쭉 돌아보니까 신축 투룸이 벌써 7억, 8억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아직 서초동 지역은 방배동 지역보다 한 1억 정도 좀 저렴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 서초동입니다. 2호선과 3호선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한 이 교대역에서 도보권으로 이용이 갑니다. 더블 역세권을 또 형성을 하고 있고요. 강남인 만큼 아주 촘촘하게 지하철 노선이 잘 형성이 되어 있죠. 바로 가까이에는 2호선, 3호선뿐만 아니라 7호선, 9호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신분당선까지 올라서면서 다양한 노선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아래로 고속터미널과 남부터미널이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뿐만 아니라 외곽 지역으로서 이동하기에도 굉장히 형성이 편리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테헤란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요. 벤처 산업벨트라든지 위쪽에 언주역이라든지 논현동의 KBT 그리고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신사역 상권, 논현동 상권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서초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서리풀공원의 옛 정보사 부지라든지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라든지 이 지역에 굉장히 큰 업무 빌딩이 들어서면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들이 형성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 서초구 라인 지역의 가격 자체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호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초동의 부동산 시세 견인을 하는 가장 큰 호재 자체가 바로 이제 서리풀 터널 정보사 부지의 개발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금액도요, 서울역 역세권 개발에 2배 이상의 굉장히 큰 금액이 이곳에 투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4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혁명이 이곳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국판 실리콘밸리다. 한국판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제 서초동에 들어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점이 이곳에는 이런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게 아니라요.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 설기 때문에 집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귀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현대차 GBC 신사옥보다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이 지역의 IT라든지 바이오, 금융, 스타트업 이런 사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내 집 근처에서 생겨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서초구 지구 단위 계획안을 살펴보시면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서초역까지의 이런 지구 단위 계획안으로서 용적률 자체가 1000% 이상으로 상향시켜주는 굉장히 또 큰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초대로에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오래된 빌딩들을요, 용적률을 굉장히 상향을 많이 시켜줌으로써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라는 점. 그만큼 이 대로의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업 업무, 쇼핑 시설을 늘려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또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롯데 칠성부지라든지 코롱부지, 이곳 역시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근의 삼성타운이 약 2배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류 창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최고 높이 250m 높이의 업무 빌딩이 들어섭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카이라인을 이루어지면서 초고층 빌딩들이 또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양 옆으로 옛 정보사 부지라든지 호롱 부지라든지 이제 이곳에서 업무 빌딩들이 아주 크게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랫동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역시나 이곳에서 R&D 육선 산업들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자체들이 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이 서초구 자체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인데 이미 이제 동탄에서는 시작을 했죠.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좀 보는 호재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이어지는 이 경부고속도로를 지하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모든 도로들을 굉장히 복잡했던 강남 도로들을 지하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부에는 이제 상업이나 업무시설, 공원들이 또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교통이 굉장히 복잡했고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요. 경부고속도로로 이제 나눠져 있던 서초구와 강남구가 또 일원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강남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또 큰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옛 정보사 부지 개발이나 또 대기업 부지 개발로 앞으로의 이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또 마음 한편으로 드는 걱정이 시세도 같이 높아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주변 지역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같은 서초구 라인인데도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룸이요. 같은 사이즈 자체가 7억, 8억 원대에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또 오른쪽에 형성되어 있는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6억 원 아래로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또 절감 효과까지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6억 원 이하의 강남구 라인의 신축 투룸은 굉장히 찾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이맘때 쯤에 서초동 지역의 신축 투룸의 가격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지금이 저점이다. 강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 임대 금액을 안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요. 실제 투자 금액은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강남에서는 소액으로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은 월세를 받고 싶다 하시면 보증금 약 3천만 원에 월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서초구 서초동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한번 임장 활동을 통해서 정말 실제 이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과정 꼭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시세까지 짚어봤습니다. 박미 이사님 무료 세미나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 1:1 무료 상담과 또 매주 일요일에는 서울 재개발 지역 분석 및 투자 방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부동산계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의 상담 창구 열려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자,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